반갑습니다. 송주진입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의 상황을 한마디로 묘사를 하면은 바람 앞에 촛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언제 꺼지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수 확대 그거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평상시에 문재인 정권의 모습을 봤을 때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좀 들죠. 왜 저렇게 과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이유가 간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자신들이 이 공공의대 설립과 그리고 또 의대 정원수 확대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양보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레임덕을 인정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무너져 내린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문재인 정권은 필사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애를 쓴다라고 해가지고 바람 앞에 촛불이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불어오고 있는 바람을 이길 수도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불어오고 있는 바람은 그냥 단순하게 이 의료 분야에 국한되지 않죠. 더 강한 폭풍우가 지금 자신들에게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탈원전을 외쳤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파고들었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앞세웠던 탈원전 그리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앞세웠던 친환경 에너지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지금 붙잡게 생긴 것인데 그 발목을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끌어내리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여러분 허인혜 씨 기억나시죠? 운동권의 대부이자 태양광 사업가이기도 한 허인혜 씨가 구속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검찰은 납품 사업 청탁 의혹에 대해 가지고 허인혜 씨를 구속 기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묘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었죠. 허전 이사장이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혐의가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제가 일전에 이미 저 기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허인혜 씨가 어떤 사람이냐, 운동권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막 떠받들여지는 그런 존재인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뭔가 청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한두 명이겠냐, 운동권의 대부가 청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두 명이 관여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이번에 터졌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다음과 같은 단독 기사를 내놨습니다. 문제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허인의 로비 관여 의원만 하더라도 10여 명 가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태가 분명히 단순하지 않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허인의 태양과 비리 조사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태양광, 친환경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돈 띄어먹기 정말 좋은 사업인 거 아니겠습니까? 애당초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성을 고려해가지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효과나 제대로 된 어떤 능력 그것이 안 나타난다라고 할지라도 야 이거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뭉뚱그릴 수 있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정말 해내기, 해먹기 정말 좋은 사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전부터 굉장히 지적이 많았습니다. 야 이거 태양광 그리고 친환경 이거 터지면 진짜 엄청난 게 터지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그냥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이제서야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그 폭풍우 가운데 한 가지 이 태양광, 이 친환경과 관련된 이 문제만 하더라도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존재인 문재인 정권한테 부담이 될 것인데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탈원전이죠. 옛날 같았다라고 한다면 감사원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잘 지나갔을 것 같은데 이 감사원장이 최지원 감사원장이 또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이번에 나올 감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조작이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은 수많은 이제 소송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글자 그대로 문재인 정부는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다 보니까 여당은 지금 필사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최 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수많은 여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최 원장은 그런데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이 어떻게까지도 공격을 합니까? 부친의 동서까지 거론하면서 최재형 원장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번에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무슨 뭐 최 원장의 부친은 좌파 정권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관련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다라는 것인데 제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는 인식 구조는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지금 연좌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도대체. 자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 했다라는 걸 가지고 감사원장의 중립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도대체. 조선시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삼국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지금 인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1세기 사회에서 그 어떤 사회보다도 고도화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 집권 여당이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그렇게 놀랍지가 않은 겁니다. 저런 인식을 보면은. 최재형 원장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주먹을 흔들면서 대통령 앞에서 부른 90대 노병 이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최영섭 예비형 해군 대령 이분이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이 이번에 펜앤드마이크랑 인터뷰를 가지셨는데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좌파는 인민공화국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좌파들이 확 올라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일국 이체제 연방제 바라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니 여기서부터가 문제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날 화제가 됐었던 그 기념행사도 뭐라고 지금 비판하고 계십니까? 아니 세상천지 6.25 기념행사를 왜 밤에 하냐 이거예요. 조명 연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탁현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쇼한 거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령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말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런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우리가 차치해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지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비판할 것이 없으면 얼마나 지금 비판할 건덕지가 없으면 아버지 얘기까지 갖고 와가지고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비판을 하는 거겠습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동서까지도 끌고 와서 비판하는데 동서가 누구냐? 김창규 씨입니다. 김창규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탈원전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오셨습니다. 저것도 지금 끌고 와가지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논설주간으로서 자신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거는 글자 그대로 그분의 생각인 것이지 최재형 감사원장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겠어요? 이분들이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사람이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 사람들이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까요?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박하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런 어떤 군중들을 통해 가지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공격할 것이 없다 보니까 야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 동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 막 이런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어거지를 씌워가지고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군중을 통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하겠다라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공격에 굴복할 수도 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하는 것인데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부친에 이어 동서까지 쓴 글까지 문제를 삼으니까 말을 중단하면서 뭐라고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경고합니까? 발언 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당이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는 배경 자체가 제가 이해가 되기는 이해가 됩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바람 앞에 촛불이다 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근데 이 바람이 지금 이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것조차 자기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허위내를 통해 가지고 지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문제들 이것도 지금 수두룩하게 터져 나올 것이고 그 탈원전하는 과정 속에 또 수많은 비리가 있었을 건데 이번 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 비리가 다 또 드러날 텐데 이 지금 폭풍우들이 몰아치고 있다라는 걸 자기들이 제일 잘 알 텐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라도 됐든지 간에 일단 공격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의 지금 말도 안 되는 아버지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동서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절박한 심정을 잘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죄송하지만 폭풍우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지금까지 즐거우셨죠? 많이 지금까지 해먹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응당 대가를 치러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의 그 비호를 받으면서 폐하의 그런 비호를 받으면서 왕의 그런 비호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셨던 분들 좋은 시절은 이제 다 갔습니다. 이분들 과연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우리가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